제가 처음에 여기 집에서 3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21년도에는 연매출이 2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40억, 23년도에는 100억, 작년에 190억. 사람들이 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 부지가 다 대표님 거예요? 네, 여기가 1,400평 정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약이 이렇게 내려와요. 60알이면 60알, 30알이면 30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가면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전 재산이었던 한 25억을 제조 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첫 달에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진짜 이거 나 진짜 죽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보부상이라고 하고요. 영양제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물류, 교육, 유통,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장장 이런 건가요? 현재 이제 공장을 소유해서 이제 공장에서 영양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92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공장 같은 거를 물려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려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집에서 3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30만 원이요? 네네네.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여기 방에다 물류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택배 싸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여기 현관에다가 택배 물량을 엄청 막 꽉 차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뭐 한두 개 있었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건기식 네. 판매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21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3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공장까지 차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말이 안 되는데요? 매출 같은 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21년도에는 연매출이 2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40억, 23년도에는 100억, 작년에 190억 이렇게 계속해서 우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3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사람들이 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증빙 사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반이 있었고요.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택배를 쌌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막 물량 많을 때는 여기서 택배 다 같이 싸가지고 여기 막 항상 먼지가 많았었던 방이었었어요. 이렇게 가득 쌓으면은 30만 원 물건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30만 원으로 시작을 할 때에는 위탁 판매라고 해서 내가 제품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처에 있는 물건을 내 쇼핑몰에다가 업로드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저는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도매처에다가 발송해서 도매처에서 해당 물건이 고객에게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돈이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제품의 단가가 조금 비싸요. 그런데 아예 내가 사입의 개념으로 내가 제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택배를 보내버리면 제품 단가가 조금 낮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도매처에서.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다가 여기 익산 집에 와가지고 선반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러면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린 거죠. 요즘에는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판매를 하고 있거나 그래야지 지원 사업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왜 줘요? 창업하라고, 창업해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면서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제가 21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보통 최소 2억에서 한 4억씩 계속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부 지원 사업 20개 정도 8개 합격하고 12개 탈락을 했었어요. 요즘은 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GPT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붙한 내용으로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좀 이따 진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이따 그럼 사무실 가가지고 네. 한번 만드는 거라든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도 지금 연매출 190억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사람들이 솔직히 궁금해할 만한 거는 순수익이거든요. 순수익이요. 순수익은 사실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일단 저희 직원분들 4년 연속 계속 성과급도 다 드리고 있고 계속 흑자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뭐 이 정도로만 좀 가름할게요. 네. 세금 체납된 것도 없고 매년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유출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때 대표님 처음에 건기식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군대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31살 정도? 31살. 사회 초년생이긴 했죠. 왜냐면 제가 군대를 늦게 갔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또 군대에서도 코인을 했었어요. 모았던 돈들 코인으로 다 날리고 전역을 하자마자 또 그때 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다녔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랬다가 운 좋게 취업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 생활이 너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군대 생활보다. 31살에 맨날 커피 타오고 풀정장 입고 맨날 고기 냄새 벤채 지하철 타고 집 가고 정장은 또 다 맡겨야 되잖아요, 세탁소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이런 생활을 내가 30년 동안 한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절박한 심정으로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 건기식을 대표님도 시작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대표님이 빨리 이렇게 성장하신 다른 분들보다 매출 몇백억대로 나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도 먹이 사슬이 있어요. 가장 아랫 단계가 소매, 그 다음에 도매, 그 다음에 제조거든요. 저도 처음에 소매단부터 시작을 해서 도매를 거쳐서 소매, 도매의 유통망을 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도매로 유통하고 소매로 유통을 했던 전략들이 좀 잘 맞아떨어졌던 거였죠. 계속 소매만 하다가 도매만 하다가 사업이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적당한 시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조 공장을 차려가지고 제조단에서 OEM, ODM도 해드리고 또 도매로 유통하고 소매로 유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 그리고 그런 결단 뭐 이런 내용이 가장 좀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보통 건기식 팔아야지 하면은 소매 단계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도매를 해야지, 내가 공장을 차려야지 네. 이런 걸 생각을 전혀 못해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에 위탁 판매할 때는 와 내가 이거 제조할 수 있을까? 절대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제 사업도 성장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러면 더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제품 제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조 공장도 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돕는 게 좀 사업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장까지 차리는 데 있어서는 진짜 리스크가 컸어요. 그 당시 제가 제 전 재산이었던 막 한 25억 정도 투자도 해가지고 제조 공장 설비, 인력 세팅 뭐 이런 거 다 해야 됐죠. 그리고 또 대출도 받아야 됐었죠. 25억이나 투자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21년도에 건기식 시작해서 몇 년도에 공장 설립하셨어요? 23년도 초에 공장 설립했어요. 2년 만에 그럼 25억. 네. 네, 건기식 판매하신 지 2년 만에 그렇게 현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때 이제 대출도 많이 받았죠. 대출도 한 10억 가까이 받고. 근데 난생 처음 대출이었어요, 그때가. 그럼 그 외 나머지 10억, 15억은 그래도 현금으로. 네, 맞아요. 엄청 아껴 쓰고 불필요한데 막 이렇게 지출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제조 공장에 그때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25억 그거 설립하자마자 190억까지 순탄하게 잘 오셨나요? 25억을 투자를 하고 나서 생산 첫 달에 마이너스 4억이 나온 거예요. 영업 손실 마이너스 4억. 제가 제조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조를 했는데 바이어들에게 납품을 했어요. 근데 알약이 다 끊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클레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이어들이랑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런 CS가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환불을 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환불을 막 다 해줬어요. 근데 그게 첫 달에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전 재산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억 딱 나와버리니까 진짜 이거 나 이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진짜 기회라고 오히려 저희를 믿고 거래를 해주시는 바이어들도 그때 많이 생기게 됐었고 부족한 지점들도 잘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품질 좋게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환불 안 하고 4억 마이너스 안 났으면 이렇게 성장 못했을 거라고 100% 생각하시나요? 100% 망했어요. 100%. 대표님께서는 사업하시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진짜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이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돕고 거래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장에 왔는데 저 앞에 보인 저거예요? 네. 이 부지가 다 대표님 거예요? 네, 여기가 1,400평 정도 돼요. 여기 있는 이 주차장 이 땅도 다 그럼 대표님 건가요? 네, 맞아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트럭도 하나 사놓고. 저것도 사신 거예요? 네. 전 위탁 판매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저렇게 이름 박혀 있는 거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뿌듯하죠. 제가 이제 원래 대학교 때 길거리에서 누룽지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 닉네임이 보부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회사명을 뭐 보부상 뭐 이런 식으로 정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회사 이름도 이제 보부상. 네, 맞아요. 네, 가시죠. 저희 회사의 미션이에요. 저희가 MOQ 100개로 제조를 해요. 100개로 제조하는 곳이 없어요. 네, 엄청 낮게 제조해주고 최저 금액은 원가를 최소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제조해주자. 만약에 내가 이제 제조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제조 배합비 설계에서부터 제품 직접 제조 납품까지 다 해드리고 저희 물류 창고에서 보관해놓고 발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송까지 다 해드리고. 그럼 네. 다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잘 모르잖아요. 디자인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했는데 판매 안 될 수 있잖아요. 저희 도매몰이 있어요.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도매몰에다가 업로드도 해드리고 제품 판매하는 방법이나 제조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교육적으로도 또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정부 지원에서 돈도 받아주시나요? 받아주는 건 아닌데 이걸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썼던 사업계획서들도 다 드려요. 진짜. 네. 한 3년 뒤에는 이제 대표님은 어떤 거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추이로 보면 뭐 1,00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출 1,000억. 네. 상장 목표 있으신가요? 상장 목표는 아닌데 키워 나가야죠. 글을 도식화해주는 AI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것만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사업계획서 한 꼭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공장 들어가려면 이런 거 다 이제 껴야 되나 봐요. 네, 저희가 햅섭시설이라서 청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인증받는 거 좀 빡세지 않나요? 좀 빡세긴 해요. 기계들이 되게 많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기계 장비들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가 이제 1억, 2억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1억 5천 정도 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알약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알약 하나에도 되게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가거든요. 메인 원료가 만약에 그러면 멜라토닌을 주 원료로 하고 나머지 사정성을 좋게 만드는 부 원료들이 있어요. 그 부 원료들을 같이 배합을 하고 섞어가지고 이 파정기에 넣으면 알약이 펀치로 압력으로 파정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제품 제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가루 형태의 그런 원료를 고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파정이 나오면서 파정이 묻어있는 분진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 완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진이 없죠.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네, 가득 차면 묶어가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죠. 포장. 이게 이제 병 자동 공급기예요. 병이 이런 식으로 놓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이거 기계 하나만 해도 한 1억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약이 이렇게 내려와요. 60알이면 60알, 30알이면 30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가면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캡핑기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캡을 잠궈주는 기계예요. 아. 뚜껑을 들어가지고 뚜껑을 닫아주는 거네요. 최소 주문 수량이 100개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100개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공동 제조가 있고 개별 제조가 있는데 공동 제조는 배합비를 동일하게 설정해가지고 라벨만 가리해가지고 MOQ 100개로 제조를 해드리고 있고 개별 제조는 나만의 배합비를 설정해가지고 나만의 상품명으로 제품 제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100개만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알약에 내 브랜드 명만 넣어서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알약 한 통이 얼마 정도의 제조가 되나요? 원가율 한 7%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서 제조를 하시죠. 만약에 2만 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1,000원대에서 한 3, 4천 원대까지 제품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막 제조가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렴하게 제조해가지고 비싸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게 좋죠. 2021년에 위탁 판매하셨을 때는 얼마에 받아서 판매하셨어요? 그때는 한 8,000원에 받아서 2만 원에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조를 하게 되면 한 2,500원이나 3,000원대에 제조해가지고 2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제조가 훨씬 유리하죠. 지금 박스에 다 이제 나가는 박스인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 박스 안에 100개씩 채워가지고 납품을 해드려요. 이런 박스 다 나가려면 한 얼마 정도 걸려요? 다 이거 하루에 나갈 것들이에요. 아, 이거 오늘 다 나가는 박스들이에요? 네. 어마무시한데요. 그럼 이제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가 제품 제조가 완료가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 물류 창고에 입고시켜서 발송 CS까지 해드리는 3PL, 4PL 창고에 지금 갈 거예요. 하나씩 손님들한테까지 발송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창고 같은 거 따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거기서도 수익이 많이 좀 나시는 편인가요? 3PL, 4PL 물류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죠. 저희가 제조가 메인이다 보니까 바이어분들 편리하게 해드리자 이런 마인드가 좀 커서 택배는 많이 남진 않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시도해보는 분야일 텐데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왁구가 나왔다, 아주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해보고 어느 정도 공부만 딱 해놓고 실행해 나가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디벨롭을 시키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조 공장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작게 시작했다라고 하기엔 25억이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소매,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판매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조 공장 해가지고 바이어들이 제조 안 하면 내 자체 유통망에다가 그냥 팔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바이어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 게 따로 있나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제조 잘하고 판매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했죠. 강의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저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
활용해서 수강생분들도 돈을 벌고 수강생분들이 돈을 잘 벌면 저도 잘 벌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강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임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고급 정보들, 그리고 직접 제조를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체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해서 수강생들이 잘 팔게끔 만들어야 대표님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기도 부지가 되게 넓은데요. 여기는 한 2,400평 정도 돼요. 여기가 지금 한 700평 정도 돼요. 팔레트 랙이 엄청 높게까지 쫙 쌓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보관해가지고 택배 출고를 해요. 저게 위에 있는 것들이 다른 대표님들 네, 물건들. 저희가 이제 제조한 것들을 다 여기다가 보관해놓고 발송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넓은데요, 진짜. 저희가 제조원이 보면 뭐 보부상 바이오팜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제품들을 택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가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만드는 거에 좀 달인이신 느낌입니다. 똑똑한 직원들을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관리해 주시는 대표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건 친척 동생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 친척이에요. 네. 메인 친척 동생. 안녕하세요. 네. 물류 창고를 다 총괄하고 있어요. 이거 총괄하시는 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잘 돌아가나요? 거의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익산에서 1등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보부상 바이오팜 이런 완제품들이 여기에 보관돼 가지고 발송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쌓인 거 처음에 보셨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느낌이 좀 색다르시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엄청 색다르죠. 아까 저희가 집 갔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서 하루에 뭐 한두 개 막 택배 나가고 그러다가 지금 700평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이 워낙 판매량이 또 높고 재구매가 많아요. 그리고 한두 개 사는 것 사람보다도 두세 개씩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객단가가 또 높아요. 그리고 CS가 적어요, 이게. 우리가 홍게나 옥수수 같은 거 판매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홍게 수율이 안 좋습니다. 막 냄새 납니다. 이러면서 엄청 CS가 엄청 많아서 그만 많이 두거든요. 건강식품은 그냥 고객이 받아가지고 뜯는 순간 CS가 끝이에요. 이게 이제 커머스를 하다 보면 물류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성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비용이 되게 싸요. 그러면 내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원가 자체도 낮아져요. 너무 좋아요. 저도 대표님처럼 빠른 시일 내로 공장을 세운다라든지 규모를 키우고 싶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저도 진짜 뭐 투자 하나도 안 받고 진짜 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4년 전에 지금 뭐 제조도 하고 물류 공장도 하고 있는데 안 돼라는 법은 없다. 처음에 30만 원 들고 시작했을 때도 꿈이라든지 네. 큰 목표라든지 이런 걸 정해두고 시작을 하셨나요? 그거는 아닌데 저도 그냥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이 더 넓어지면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많이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핸드폰에 적어둔다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공원 혼자 걸으면서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뭐가 돼 있을 거다. 좀 자기 암시죠. 그런 걸 많이 하면 진짜 그대로 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럼 최근에 하시는 상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규모보다 더 크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데 이걸 찍는 저나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대표님처럼 크게 사업체를 키우고 싶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도 실패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패할 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 그럼 10,000원씩 1,000번 시도하는 것보다 1,000원씩 10,000번 시도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보안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느 순간 뭐 하나가 터지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자금적 여유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한가름 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제조가 됐든 물류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섭렵해 나가면 나만의 사업체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 진부한가?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시작을 한 사례를 보시고 이렇게 힘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셔서,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갈 일이 더 많긴 하지만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제 자신을 좀 가다듬고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